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제주에서 현장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제주 제2공항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그리고 오영훈 지사의 인사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제주 제2공항 문제였습니다. 국토부 협의와 갈등 해결 방안 부재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정석 비행장 활용 방안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대합실만 추가로 설치한다면 정석 비행장도 그 제2공항 건설 전까지 좀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 향후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미 2002년도 월드컵 당시 정석 비행장은 제주공항의 보조공항으로 운영된 바가 있고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제주 방문 시에 제주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정석 비행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한다. 이건 뭐 매우 끔찍한 혼종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고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건 예전에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영훈 지사는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이라면서도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기초지자체 부활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인문 사회적 특성에 맞게 저희는 교과구조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인터뷰 과정에서 얘기했던 내각제 방식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선거 공신, 측근 챙기기, 보훈 인사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그 테니스 협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특히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최근에 알았습니다. 선거 보훈 인사는 적당히 하시고 능력 중심으로 비서실 인력 가운데 절반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었다는 점과 처조카 채용에 대한 비판도 나왔지만 오영훈 지사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처조카와 관련돼서는 부친이 3대 저희 그 민법상의 친족의 왜 관계 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범죄에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추자 해상 풍력 문제와 관광청, 해녀의 전당 예산 삭감 등도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의원당 질의 시간이 5분에 그쳐 국정감사가 아니라 좌담회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제주 지역의 음주 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 대책이 화두였는데요. 또 70%에 달하는 외국인 렌터카 운전자들의 과태료 미납 문제, 그리고 부족한 마약 수사 인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관광객 3명이 숨진 애월 해안도로 렌터카 교통사고. 지난달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났다 택시기사 추격에 붙잡힌 횡단보도 뺑소니 사고. 모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음주운전 교통사고였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가운데 음주는 8.2%포인트, 뺑소니도 6.4%포인트 늘었는데 국정감사장에서도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뺑소니로 인한 사망자도 같은 기간에 6.4%포인트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사상자, 음주운전 관련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또 렌터카를 좀 계약할 당시에 렌터카 협회와 협의를 해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이 2,000건에 달하지만 과태료는 10명에 7명꼴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통지서가 도착이 되면은 이미 막 출국을 한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렌터카 대여 계약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동의서를 미리 받는다든지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렌터카 업주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법규 위반했을 때는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300명이 넘는 마약 사범이 검거됐지만 수사관은 9명에 불과해 증가세 초기 단계에서 인력을 늘려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국적 불명의 마약 택배로 이 제주 도민들이 지금 일상에까지 이거 신종 마약이 침투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이나 비대면 또 소위 말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인한 그런 마약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긴장을 하면서 그 수에 맞춰서 마약 전담 인력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위원들은 제주에서 시범 운영한 자치경찰제가 16년이 지났는데도 업무 혼선 등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신청사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청장실 위치를 바꾸느라 예산을 낭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네, 최근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새 차를 구입하면 출고까지 보통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기다리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한 자동차 판매 직원이 차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따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 판매 직원을 통해 새로 구입할 차량을 알아보던 고모 씨. 출고까지 20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대기하던 중 반가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이 갑자기 구매가 취소된 차량이 나왔다며 먼저 돈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 씨는 기쁜 마음에 해당 직원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취소된 차량이 있다. 이제 다음 달 말에 나온다. 그분이 낸 계약금을 한 2,100만 원을 내면은 10월 말에 바로 나오겠다. 그래서 그냥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후 결제 영수증을 주지 않으며 구매 진행을 미뤘습니다. 불안해진 고 씨는 직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고 결국 해당 판매점을 찾아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판매점 측의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차량 인도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빼돌린 건 고 씨를 포함해 3건에 4,500만 원. 해당 직원은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본은 반산이 돼가지고 저희도 근무하다 보니까 점검 시스템이 바꿔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공 유용 흔적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전수조사 지금 하는 중이에요. 고 씨가 해당 직원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조만간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늘 서풍이 불어준 덕에 종일 포근함이 감돌았죠.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였는데요. 주말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단 토요일 낮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 낀 가운데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가끔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한라산 등산 계획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인 일요일에는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예년 기온을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주말 동안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산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비 소식이 없는 일요일에는 산행 시 각별히 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공기질은 깨끗하겠고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보시면 대부분 18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아침보다 4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요. 산지는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비가 가끔 내리겠고 물결이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3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화요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쌀쌀해지겠고요. 다음 주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가축 사육 시설이 제한된 지역에 허가 없이 농장을 지어 개를 사육하거나 분뇨를 방치하는 등 불법으로 개를 사육하던 농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가축 사육이 제한된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 농장을 지어 준공 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 300마리를 사육한 제주시 모 농장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준 농장 등 24곳을 적발했습니다. 또 견사 27동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한 뒤 99개 동을 운영한 농장 등 3곳은 자치경찰이 관계자를 입건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마라도 앞바다에서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4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도 함선 15척과 항공기 7대를 투입해 사고 해역을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경은 잠시 뒤인 밤 9시쯤 선체를 서귀포항으로 예인하고 이후 육상으로 인양해 국과수 합동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10년간 적용하는 수자원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주도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열고 수자원 이용 실태와 향후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하루 19만 톤씩 누수가 발생하고 2030년에는 농업용수가 하루 8만 6천 톤 부족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대 핵심 전략과 22개 추진 과제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통합형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다수 횡령에 가담한 제주도개발공사 전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강민수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개발공사 직원 4명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